네, 이어서 피동, 사동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피동, 사동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문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피동, 사동보다는 수동이 조금 더 익숙하죠. 네, 왜냐하면은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바탕으로 문법 공부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피동, 사동보다는 수동이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데 쉽게 생각하면은 수동은 피동사동이 합쳐진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수동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피동사동으로 나누는데요. 우선 피동은 네, 주어가 당한다라는 의미가 담기는 표현입니다. 주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당한다라는 의미를 당하게 되는 표현을 바로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거는 주어가 뭔가요? 경찰이죠? 네. 경찰이 잡는다는 행위를 직접 했나요? 아니면 잡는다는 행위를 당했나요? 직접 했죠. 이건 그러니까 네, 능동문이 돼요. 주어가 직접 했으니까. 그럼 한번 피동문으로 바꿔볼게요. 네,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러면 어때요? 주어가 뭐가 됐나요? 도둑이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네, 이렇게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으니까 당한 거죠. 잡다라는 행위를 당한 거기 때문에 피동이 됩니다. 능동문과 피동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능동문에서 피동문이 바뀔 때 처음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네,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두 번째 능동문의 주어는 네, 피동문에서 부사어로 바뀌게 됩니다. 네. 세 번째, 서술어에서는 피동 표현을 첨가해 준다면은 네, 피동 표현을 가미해 주면은 우리가 피동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능동문의 주어는 부사어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주어로, 그리고 능동문의 서술어에서는 네, 피동 표현을 첨가해 줘서 피동문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피동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피동 표현은 옆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 네, 파생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우리가 합성어, 파생어라고 공부한 적이 있죠? 네, 단어의 구성에서 복합어 중에서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었는데 파생어는 뭐였나요? 어근과 접사가 결합된 케이스가 파생어라고 했죠. 즉 파생적 피동은 네, 접사를 통해서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 접사들이 과연 뭐가 있냐? 첫 번째, 그 유명한 이희리기가 있습니다. 네, 이희리기. 뭐 아까 말했듯이 잡다에서 잡히 얻다와 같이 네, 이 히를 써가지고 잡았다라는 말을 네, 피동 표현으로 바꿔준 겁니다. 네, 여기 또 써있는 걸 보면은 풀다, 솔브의 풀다가 네, 풀었다를 얻다 해서 풀렸다 혹은 풀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피동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접사가 어떤 게 있냐면은 되다가 존재합니다. 되다. 되다.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되다 하면은 이 당한 핸드폰이 사용되었다. 이 핸드폰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당한 거죠. 사용을. 그러니까 되다를 통해서도 우리는 피동 표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하면은 그냥
뭐 별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접사를 이용해서 피동을 만들었다 해서 우리는 파생적 피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 통사적 피동은 네, 파생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네, 어떤 어미를 첨가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사적 피동은 첫 번째 아어지다가 존재합니다. 아지다 어지다. 네. 아지다 어지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밝다에 네, 밝아졌다. 그러면은 네, 날이 밝아진 거는 하늘이 밝아졌다. 뭐 방이 밝아졌다는 방 스스로가 밝아진 건가요? 네, 하늘 스스로가 밝아진 건가요? 아니죠. 뭐 구름이 사라져서 혹은 해가 떠서 뭐 방 같은 경우는 누군가 불을 켜서 그쵸? 이렇게 당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밝히다. 이거는 그 밝다의 그 밝히다가 아니라 어떠한 사실을 알아내다의 밝히다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희리기의 그 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어간, 밝히다에서 밝히는 하나의 어간입니다. 네, 그래서 밝히다에서 아어지다를 붙이면 밝혀졌다, 밝혀지다는 어떠한 사실이 알아차려졌다, 알려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사적 피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로 게되다를 사용해서 듣게 되다, 닫게 되다, 뭐 닫고 싶지 않았는데 닫힌 거죠. 듣고 싶지 않은데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게되다를 통해서도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고요. 우린 이 두 개를 별 뜻이 아니라 그냥 통사적으로 피동이 됐다, 통사적으로 피동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이희리기와 되다를 통해서 피동을 만들 수 있고요. 이 둘은 피동 전미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조 용언을 활용해서 피동을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오지다, 두 번째는 게되다가 존재합니다. 피동에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중피동입니다. 네, 이중피동인데요. 이중피동이 바로 무슨 말이냐? 네, 피동 표현을 우리가 네 가지를 배웠었죠. 그중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해서 피동 표현을 만든 표현을 바로 이중피동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뭐 한번 볼게요. 점점 잊혀져 갔다, 잊혀지다.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네, 잊혀지다는 있다라는 어간의 it에 네, 희의 어지다. 네, 이거는 피동 전미사고 이거는 보조 용언이죠. 이 두 개가 두 개가 쓰였어요. 피동을 쓰기 위해서. 이 두 개가 쓰인 케이스를 우리는 이중피동이라고 합니다. 네. 혹은 네. 그 핸드폰은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졌다, 사용되어지다. 네, 이런 표현도 간혹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색하지 않죠? 그래서 되다에 네, 피동전미사 되다에 어지다를 써면은 네, 또 이것도 이중피동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중피동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을 해요, 사실. 근데 사실 문법에서는 옳지 않은, 네, 문법적으로 위배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을 고를 때 이중피동이 쓰였다면 그 선지가 정답이 되겠죠? 이중피동은 문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생활에서 쓸지라도 문법에서는 옳지 않은 표현임을 명심합시다. 네, 넘어가서 다음에는 사동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사동 표현 같은 경우는 피동과 다르게 사동은 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사동은 시킨다 라는 의미가, 시키다라는 의미가 더해진 건데요. 한번 봅시다. 사동문의 반동이 주동이에요. 스스로 한 것을 주동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밥을 먹었다. 네, 이것은 먹는다는 행위를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동문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네, 뭐 주어였던 아이가를 아이에게,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그렇죠? 뭐 근데 누가 먹였냐? 엄마가 아이에게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뭐 누나가 되고 뭐 아빠가도 되고 선생님이도 되고. 네, 아무튼 없던 주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동사에서 주어였던 아이가를 사동문에서는 부사어로 변형시켜줘야 됩니다. 네, 목적은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는 서술어에는 사동 표현을 첨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주동문에서 주어는 사동문에서 부사어로 변하고요. 주동문에 없던 어떠한 하나의 문장 성분이 사동문에서 주어로 첨가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서술어에는 사동 표현을 가미해서 우리는 사동문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한번 사동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동 표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파생적 사동문. 네, 파생적 사동문이면은 뭘 통해서 사동을 만든다? 네, 사동 전미사를 통해서 사동을 만든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동 전미사가 어떤 게 있느냐? 이, 시, 리, 기, 우구추. 그쵸? 네, 유명한 이리기 우구추가 존재하고요. 늦다에, 예를 들면 늦다에 추를 넣어서 늦추다. 네. 혹은 낮추다. 리 같은 경우는 날다에 비행기를 날리다. 그쵸? 네. 아이가 비행기를 날리다. 와 같이 이히리기 우구추를 사용해서 사동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로는 시키다가 존재합니다. 이건 그냥 의미 자체가 이것도 사동 전미사인데 의미 자체가 이미 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사동이네요. 네. 그래서 공부시키다, 이해시키다 와 같이 앞에 어근을 붙이면서 뒤에 피동전미사인 시키다를 붙이면은 파생적 사동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자면은 사동전미사 이히리기 우구추와 시키다를 이용해서 우리는 파생적 사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사적 사동이에요. 보조 용언으로 만드는 사동인데요. 통사적 사동. 거기에는 바로 어떤 게 존재하냐? 개하다가 존재합니다. 그쵸? 개하다를 써서 우리는 통사적 사동을 만들 수 있는데요. 먹게 하다, 닫게 하다와 같이 개하다를 써서 사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은 사동문을 만들 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사동에서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동의 중의성입니다. 중의성이라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지만은 해석이 2개 이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중의적이다, 즉 애매하다,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한번 봅시다. 엄마는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는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입히게 한 건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입게 한 건지 아니면 엄마가 아이한테 야, 너 입어, 옷 입어 이렇게 아이에게 행동을 요구한 건지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직접 사동은 아이가 입고 싶어서 입은 건 아니죠. 엄마가 입혀주더라도 입고 싶어서 입은 건 아니니까 직접 사동이 된 겁니다. 직접 그 행동을 통해서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직접 입혔다는 직접 사동이 되고요. 아이 스스로 입도록 했다. 즉, 어머니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해준 건 아니지만은 간접적으로 그 행동이 하도록 시킨 것이기 때문에 간접사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동의 중의성은 파생사동, 이희리기, 우구추, 즉 사동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를 사용하면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으로 둘 다 해석이 됩니다. 반면 통사적 사동을 이용하면 간접사동만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통사적 사동을 통해서 사동의 중의성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동문과 능동문은 모두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주동문은 사실 사동문과 비교되고, 능동문은 피동문과 비교가 되는데, 사동문은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스스로 하냐 마냐, 능동문은 직접 했냐 안 했냐에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문장도 스스로 하냐 안 하냐의 포커스에 맞춰서 바라본다면은 주동문과 사동문으로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문장을 직접 했냐 안 했냐로 보면은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강아지를 선택했다를 직접 했냐 안 했냐로 보면은 피동문인 강아지가 아이에게 선택됐다로 피동문을 만들 수 있죠. 이럴 때에는 아이가 강아지를 선택했다를 능동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반면 아이가 강아지를 선택했다를 스스로 했냐 안 했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엄마가 아이에게 강아지를 선택하게 했다와 같이 사동문을 만들 수 있어서 아이가 강아지를 선택했다는 주동문이 됩니다. 따라서 주동과 능동의 차이점은 없고요. 그냥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냐에 따라서 주동문이냐 능동문이냐를 구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하는 의미와 시키는 의미만으로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별하면 되나요? 많은 문제에서 간혹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피동 표현을 고르시오. 사동 표현을 고르시오. 아어지다, 개되다, 혹은 되다를 쓰면은 사실 우리가 쉽게 피동문인 것을 고를 수 있고요. 혹은 개하다, 시키다를 쓰면 쉽게 사동을 구별할 수 있다고요. 우구추를 썼어도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이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힐이기는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사동에도 쓰이고 피동에도 쓰이죠. 따라서 날리다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알리다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먹히다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의미만으로 판단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이게 시킨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당한 걸로 봐야 될지 애매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는 첫 번째, 목적어 유무를 살펴봅니다. 목적어 유무를 살펴봤을 때 있으면은 사동, 없으면은 피동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간혹 목적어가 있음에도 피동문인 경우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유무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로 쓸 거는 이중피동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이 책을 너에게만 보이는 것이다. 이 책을 너에게만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을 너에게만 보게 하는 것이다. 뭐가 더 자연스러운가요?
네, 한번 봅시다. 이 대자보는 모두에게 읽혔다. 이 대자보는 모두에게 읽혀졌다. 이 대자보는 모두에게 읽게 했다.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가요? 이번 발표는 합격 기준을 높였다. 이번 발표는 합격 기준을 높게 했다. 이번 발표는 합격 기준을 높여졌다. 뭐가 더 자연스러운가요? 높여졌다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 책을 너에게만 보이게 하는 것이다. 개하다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높여졌다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은 네, 사동문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은 이 대자보는 모두에게 읽혔다, 읽혀졌다, 자연스럽죠. 읽히게 했다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대자보는 모두에게 읽혔다라는 의미와는 살짝 다른 점이 있다고요. 아이가 엄마에게 안겨졌다. 자연스럽죠? 이렇게 이중피동이 자연스러우면은 네, 피동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중피동을 만들어서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면은 피동, 어색하다면은 사동이라고 네,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선생님이 방금 이 문장들을 설명할 때 썼던 방법 중 하나는 네, 첫 번째 개하다가 자연스러운지, 두 번째 개되다가 자연스러운지를 썼어요. 개되다가 자연스러우면 당연히 네, 피동이 될 거고 개하다가 자연스러우면 당연히 사동이 되겠죠. 이 방법도 사용해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뭐에 더 가까운지로 사동과 피동을 구별해 주시면 쉬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피동과 사동 표현의 의도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건데요. 이것은 교과서에서 종종 설명하는 설명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릇을 깼다는 능동문인데 그릇이 깨졌다는 피동문이래요. 여기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주어가 지금 누가 깬 사람이 사라졌죠? 즉, 능동문에 비해 능동문에서는 주어가 앞에 있지만은 피동문에서는 당한 대상이 앞에 있죠? 네, 한 사람이 아니라 당한 대상이, 즉 당하는 대상을 더 강조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깬 행위를 한 사람, 그 사람을 숨김으로써 어떤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때 피동문을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종종 써요. 못못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다에 이희리기에 이를 넣어서 보입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므로써 네, 뉴스가 100%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탈출할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즉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동문 표현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사동 표현을 쓰면은 네, 주동문에 비해 승환이가 운다, 승우가 승환이를 울렸다 해서 승환이보다는 사동문이 되면은 울린 승우한테 집중이 되죠. 즉 시킨 주체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고요. 이 우는 이유, 그 동작이 발생한 이유를 밝히고자 할 때 사동문을 씁니다. 네, 그리고 승환이가 운다 해서 승환이에게 집중되는 관심을 승우한테 옮김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자 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울린 대상한테 책임을 토스하고자 사동문을 쓰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피동과 사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밑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양한 문장 표현에 대해서는 오늘 높임 표현과 피동, 사동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이것을 끝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